겁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사진이 4개가 있는 거죠. 예, 사진이 4커트가 있는 겁니다. 감정평가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맨 왼쪽에 보면 뭐 6층이니까 뭐 일조와 조망이 뭐 그냥 양호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현장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칸 큰 의미 없고, 자, 세 번째 칸 뭐 그다. 맨 왼쪽에 두 칸이 감정평가서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보존등기 2000년. 예, 그러면 그냥 보통 여러분 보통 통상 이제 5년 이내 가장 좋은 아파트, 10년 이내 아파트 좋은 아파트. 예, 이제 10년에서 20년 보통 20년 넘어가면 별로다. 30년이 넘어가서 오히려 재건축이 되면 오히려 좀 좋을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15층 중에 6층이니까 로얄층. 네, 로얄층은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들은 뭐 자기는 꼭 1층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1층이 자기는 로얄층이라고 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쨌거나 1층과 로얄층의 가격의 차이는 약 10% 정도 차이가 난다. 10%. 지금 감정평가액은 여러분 1층을 감안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액은 1층을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로얄층의 시세가 2억 5천이었다면 1층의 가격은 한 2억 2, 3천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부천에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파트는 그냥 1층에서 계단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아파트가 뭐 이를테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101호, 102호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아파트는 그냥 1층이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죠? 바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아파트는 거의 로얄층과 1층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똑같다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성희 씨 혹시 이 아파트 생각나나요? 그때 갔었던 지혜씨 생각났나요? 제가 괜히 물어봤네요, 그죠? 하여튼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부천에 이 금호 어울림 같네요. 금호 어울림 아파트 같은데 여기 이제 1층을 그냥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그냥 단독주택처럼 1층을 곧바로 들어가는 이런 아파트도 있었다. 상당히 독특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위에 보시면 건물의 전용 면적이 17.97평. 그 다음에 이제 대지가 19,962.4제곱미터 분의 32.2.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아파트의 단지에 볼륨을 잘 모른다. 그러면 그 대지의 총 면적이 중요한데 19,962.4제곱미터니까 대충 뭐 한 나누기 3.3 또는 곱하기 0.302로 하면 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6,000평 정도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파트가 한 동당 한 1,000에서 1,500평에 한 동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6,000평이니까 대충 뭐 한 4, 5동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바웃 해가지고 4, 5동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라면 지금 현재 이 아파트의 용도지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냐, 제3종이냐, 준주거냐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이 아파트 보존등기가 2000년도예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재건축 한다라고 하면 아마 2050년도에 하지 않을까, 느낌적으로는. 그죠? 상당히 이제 뒤로 밀리겠죠, 여러분. 점점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딱 지어졌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어떨까? 지하 주차장이 있냐, 없냐, 있다면 엘리베이터에서 지하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1층에서 나왔다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시면, 지하 주차장이 있는지 여부는 이제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여러분 진행 결과가 있습니다. 진행 결과.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2억 5,300, 2억 5,300. 근데 2018년 8월 10일 날, 얼마 전에 유찰이 된 거네요. 그리고 이제 9월 13일 날. 이거 딱 보면은, 경매가 통상 33일마다 하는구나. 그죠? 통상은 한 35일마다 합니다, 여러분. 35일. 물건이 없으면 한 40일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건이 많으면 30일마다 하는 경우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맨 오른쪽에 이제, 등기 권리에 보시면, 여러분, 요 아파트에 이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뒤에서 이제 권리분석 공부할 텐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가 있어요. 6가지 권리. 그게 뭐냐면,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그 다음에 경매 등기, 담보 가등기.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중에,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거든요.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 그 중에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등기부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 찾아보니까 1페이지에 보니까 시간 순서 되거든요. 그러면 맨 위에 근저당, 다원 에셋 대부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등기부를 조금 이해 못할 수 있는데 맨 위에 보면 그냥 대충 여러분 전 소유자가 김충일이었는데 김충일의 아파트를 김정희 씨가 매매한 거죠. 2013년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월 20일 날 통상 등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즈음에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네요.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그리고 이후에 김정희 씨가 대출을 못 갚으니까 신한은행이 여기 이제 이자를 못 갚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일명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건데 요걸 갖다가 이제 신한은행이 매각을 했나 봐요. 매각을 해서 통상 이제 어떤 SPC가 샀다가 다시 이 SPC의 AMC가 요걸 갖다가 이제 다원 에셋대부한테 팔았나 봐요. 이 근저당권을 팔았나 봐. 그런데 다원 에셋대부가 요 근저당권을 살 때 돈이 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밑에 보면 JB 우리 캐피탈한테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질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거나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3년 3월 20일 다원에셋 대부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낙찰되면 소멸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거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들은 모두 말소된다. 그래서 나중에 낙찰 받으면 다원에셋 대부 근저당, 질권, 근저당 뒤에 여러 가지 것들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일반 매매는 어렵지만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왼쪽에 바로 법원 임차조사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다원에셋 대부 근저당권 2013년 3월 20일 하루라도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되어 있다면 소유자라면 문제가 없는데 임차인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다원에셋 대부의 말소기준 권리 날짜랑 왼쪽에 보면 전입세대 열납 날짜가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런데 태인에서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김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자 김정희 또는 김정희의 배우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이게 날짜가 2013년 3월 19일이다. 그런데 설춘환이가 전입신고돼 있다. 이러면 약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원에셋 대부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그래서 설춘환의 보증금을 떠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뒤에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체납관리비도 제로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통상 이런 아파트는 이제 관리비가 한 달에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죠? 요거는 이제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금액만 고민해서 낙찰을 받으면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2018년 8월 10일 날 유찰됐을까? 그럼 시세가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번 체크하는 거죠. 자, 핸드폰 한번 꺼내봅니다, 여러분. 핸드폰. 네이버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삼산동의 삼산주공 미래타운. 1단지가 되겠죠? 1단지. 요 면적의 시세가 얼마인지를 한번 체크 한번 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맨 뒤에 현정씨인가요? 예. 얼마죠, 이게? 확인해봤는데 지금? 아직, 지금. 네. 우리 김혜련 선배님 어떻게 금액이 나왔나요? 예. 2억 2,500. 우리 미나 씨가 2억 2,50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억 2,500. 그럼 결론적으로 당연히 2억 5,300에는 낙찰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이번에 최저가는 매력적이다. 그죠? 이번에 최저가는 매력적이다. 2억 2,500이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낙찰은 한 2억 원대 초반에서 낙찰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부평구 삼산동은 이제 개발 호재가 별로 없어요. 개발 호재가 별로 없어서 현재의 가격보다 싸게 받아야 된다. 현재의 가격보다 싸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페이지.